10번 시사 경영 좀 엊그제 나온 얘기부터 좀 갈까요? 네. 엊그제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뭐 어떤 대통령을 디스하거나 뭐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근데 제 특징이 뭐냐면, 네. 바람 잘 날았다. 그 바람 잘 날이 뭐부터 시작이냐면, 그 준비되지 않은 말, 왜? 그게 사실은 일반 사람들에겐 그 아무 말 대잔치라는 건 그냥 흥미고 재미고 개그일 수 있는데, 이게 그래도 그 좀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겐 좀 말들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것 때문에 지금 수많은 그 수험생들과 부모들이 지금 막 들쑥날쑥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제가 조금 읽어드릴까요? 네. 수능 5개월. 수능 5개월이에요. 오늘 오시는 우리 저 김윤수 대표님 딸이 화인이가 고3인데 수능 5개월 남은 거 알았어요? 몰랐군요. 이 시험이 5개월 안 나는데 지금 물수능,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물수능, 불수능 이런 거 어떻게 알았는지. 물수능, 불수능. 그 물수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수험생들 들썩 해명이 덧댄 욕산 이게 이제 오늘 헤드인데 이 얘기가 이런 거예요. 물수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험 문제가 쉬워진다 그 얘기예요. 시험 문제 쉬워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100점 여러 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수능제도의 특징을 보면 만약에 100명이 시험 봤는데 10명이 100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1등급이에요. 근데 2등급, 3등급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변별력이. 그러니까 요즘은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내가 틀릴 수는 있어. 근데 친구들이 맞으면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일단은 순서를 보면 어제 그 이주호 그 교육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는 나누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 엄청 어려운 거죠. 근데 변별력은 세우고 그 다음에 문제는 쉽게 풀어라.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은 출제해서 배제하라. 이 얘기 딱 듣고 저도 어떤 생각했냐면 학교 수업에서 안 배우는 거 출제했다는 얘기야? 근데 제가 이 기사문을 보니까요. 수능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공인, 그 뭐라 그러죠? 교과서가 몇 가지인 줄 알아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의 종류를 따라갈 수가 없고요. 교과서도 각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걸 다 통합해서 분석하는 곳이 어디냐? 사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왜냐면 공교육의 선생님이 내가 가르치지 않는 교과서까지 분석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얘기한 걸 두고 이거예요. 두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 갑자기 이제 그럼 무슨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교과서 밖에 있는 문제를 내는 건 어려운 수능이고 교과서 문제 안에 있는 걸 내는 건 쉬운 수능이다. 근데 그건 아니다. 이제 그리고 2024년도 대학 수학 능력이 지금 153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수능 난이도를 지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요. 밑에 있는 이제 교육부에 얼마나 전문가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아니 이런 사람들 머리 안 쓴다니까요. 왜요? 아니 대통령이 얘기해버리면 거기에 맞추는 거지. 근데 갑자기 지금 우리가 뭐 일제시대인가 독재시대인가 이런. 그래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동요하고 거듭 진화에 나선 것이다. 조금 더 갈게요. 네, 재밌죠? 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게 지금 옛날에 있던 일하고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다 지금 아무 말 대잔치에 서로 해명하고 해석하고 이게 바이든이냐 마이든이냐 뭐 이거 똑같아 이게.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서명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전날 이주호 부총리의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지금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팩트를. 나온 구체적 발언 내용을 다시 수정하면서 이렇게 또 수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정한 변별력. 이게 이제 이 교육의 핵심이에요. 공정한 변별력.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이거예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변별력 때문에 어쩌면 포기했던 게 뭐냐면 이 공정성 때문에 변별력 때문에 공교육의 영역을 포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교육에 어쩔 수 없이 내몰지 않았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조금만 더 읽을게요.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이지만,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 지금 배우는 분야이지만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어디로 가요? 학원으로 가는 거죠. 사교육을 찾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서 정부가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언어들이요, 사교육 자체를 사교육의 존재 가치를 인정한 거예요. 그 인정하려면 공교육 갖고는 변별력을, 공정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게 공교육 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구경 문제나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학문, 융합형 문제 출제는 이게 이제 요즘 얘기하는 킬러 학문이래요. 요즘 많이 배웠어. 킬러 학문.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그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보면 이제 정부는 공교육의 현재 시스템을 보장하며 변별력도 보장하며 킬러 문항은 만들지 말며 분별력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이제 제가 어느 뉴스를 봤더니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킬러 문항은 없어져도 준 킬러 문장이 나온대요. 준 킬러 문장이 나온대. 그럼 더 복잡해지죠. 그럼 복잡한 걸 이제 어디 가서 찾아요? 학원에 가서 찾는 거죠. 아마 지금 내가 볼 때요, 학원 가는 이 얘기에 대해서 아마 쉬운 언어로 학부모님들에게 이미 풀고 있을걸요? 그러면 이제 이건 무슨 얘기죠? 학교를 버리고 학원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오늘 제가 주된 이 10분 시사기의 주제를 뭘로 정했냐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주제는 교육이 수능인가? 라는 본질을 한번 던지는 겁니다. 그냥 수능이 필요한가? 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수능을 볼 때 100명 중에 10명이 만점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 다 1등급이라니까요. 그 나머지 2, 3등급 없이 4등급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 거꾸로 수시에서 만약에 그 학교에서 내신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만약에 그 학교에서 100명 중에 10명이 만점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1등급이 없어져요. 그건 3등급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변별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수능이라는 하나의 좁은 문에 아이들을 줄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과연 교육은 꼭 수능을 봐야 되나? 이 얘기를 1인 개업 과정이나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본다면 전 그래요. 사업해서 꼭 부자 돼야 되나? 뭐 이런 거예요. 갑자기 재벌 돼야 되나?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교육의 본질은 뭐죠? 교육의 본질은 실력이죠. 실력에 둬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수능은 실력인가? 아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다 통합하면요. 수능은 정보입니다. 정보예요. 위에서 찍은 것을 밑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정보 때문에 학원을 찾는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첫 번째가 물수능이냐 불수능이냐 이런 언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죠. 불수능은 뭐죠? 모두가 어려운 거고요. 물수능은 뭐죠? 모두가 쉬운 겁니다. 알고 봤더니 불수능보다 물수능을 더 두려워하더라 그 얘기예요. 나는 못 맞췄는데 남들 다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참 어려운 거죠. 두 번째가 킬러 문항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근데 이 킬러 문항이란 단어를 너무 재밌는 건 이 교육부 장관도 똑같이 킬러 문항이라는 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내지 마라라고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킬러 문항에 대한 어떤 그 무의식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 킬러 문항은 어떤 게 킬러 문항이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런데요. 킬러 문항이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답이 애매모호한 요소.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킬러 문항에 걸리면 나머지 거 다 작살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싸리 포기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푸는 친구와 안 푸는 친구, 거의 킬러 문항은 못 풀고 넘어가되 못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푸느라 다른 건 못 푼다. 일종의 함정이죠. 이걸 보면서 제가 일제시대 때 우리를 골탕 먹인 게 일본의 그 교사들이 그러한 함정을 가지고 너를 낙인을 찍는 거거든요. 이게 마치 낙인을 찍히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닐까. 세 번째가 이제 교육은 수능인가? 라는 질문에 네, 교육은 수능입니다. 그러면 교육은 사교육입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교육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사실 전 세계에서 수능이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 수능에 목을 메고 있는가를 보면 아직도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회사 아니면 뭐 재벌 아니면 권력이 아직도 거기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대학의 이름이 없죠. 네. 그 지역에 1대학, 2대학, 3대학.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어떨까? 서울대학만 서울대학.
네. 아, 그럼 또 연고대, 고연대가 또 경쟁을 했군요. 본인이 서울 이대학 가겠다고. 아니, 그렇게 해서 이름만 없애도 그래서 수능을 없앤 다음에 네가 가고 싶은 대학 들어갈 것. 그리고 대학의 등록금은 지금보다 3배로 올릴 것. 그다음에 장학금 제도를 마련할 것. 그러면 들을 열심히 하지 않겠냐. 뭐 제 생각인데. 제가 정치를 하거나 교육부 장관 할 생각은 절대로 없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교육은 수능인가라는 질문에 요즘 나온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제가 뭐 지금 있는 그 제도권의 정치가 이렇다 저렇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데 잊고 사는 건 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씁쓸한 생각도 들고 또 제가 지금 독서 모임을 우리 매주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대치동에 있거든요. 그 지역에 가보면 그 일요일 날 내가 교회를 갈 때 보면 그 동네가요 길이 막혀서 못 다녀요. 왜요? 아니 그 시간에 그 학원 하느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나.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면서 도로에 애들이 학원 가는 애들 이렇게 봐요. 하나도 즐거워하는 애들이 없어요. 가방은 왜 이렇게 무거워요? 교과서 짊어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하는 동안에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 가지 더 웃긴 것은 그 특목고라든지 뭐 자사고 여기는 인정해 줬다는 거죠. 킬러 문행은 없애고 킬러 학교는 만들고 제가 너무 시사를 너무 웃기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네 감사합니다. 많이 오셨는데요. 네. 자.